안녕하세요. 명진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문학 시간입니다. 이번에 배우게 될 작품은 바로 김소월의 산유화라는 시인데요. 한번 시를 훑어볼까요? 네, 굉장히 짧고 또 간단해 보이죠.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를 바로 분석하기 전에요. 한번 학습활동 78페이지를 미리 보고 갈게요. 왜 이렇게 먼저 구성을 해놓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시를 배울 때 어떤 점이 조금 더 중요하고 우리가 기억을 해서 봐야 할지 미리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머리에는 메타인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자신이 공부해야 할 부분을 미리 알고 작품을 읽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타인지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지식이라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습득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학습 활동을 미리 한번 보고 가자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분명히 이따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네, 소리내서 읽으면 운율이라는 게 뭐죠? 그렇죠, 바로 리듬입니다. 소리내서 읽으면 리듬을 형성하는 요소를 우리가 찾을 수 있나 봐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고요. 두 번째는 시상전개. 소설로 치자면 줄거리 같은 겁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의 내용을 각각 정리를 해야 되는데 눈치가 조금 빠른 친구들은 지금 이렇게 화살표가 원 모양으로 순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일지 한번 볼게요. 세 번째는요. 이 시의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보자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같은 종결어미가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종결어미 무슨 의미냐면요. 바로 말의 끝입니다. 우리 종례할 때도 종례가 끝에 하잖아요. 그때 종이거든요. 그래서 말의 끝, 예를 들면요. 뭐뭐 했어 할 때 또 그러네 할 때 네, 그럴까요? 할 때 요. 이렇게 말의 끝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되게 종결어미가 쉽죠. 네,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러한 반복되는 말 끝에서 연상되는 화자의 태도가 뭘지 함께 찾아볼게요. 두 번째는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 이 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특히 자연의 생성과 소멸을 다루고 있는 시다라는 해석을 가지고 와서 이러한 내용은 이 시의 형식상 특징에 따라 알 수 있음을 알려주는 글이네요. 이것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선운사에서라는 시도요. 중요한 부분만 같이 연결지어서 산유화와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산유화 한번 필기 들어갈게요. 자, 1년 읽어보겠습니다. 산에는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그러면은 우리 일단 1년의 내용을 크게 정리를 해볼게요. 꽃은 꽃인데 어디서 피고 있는 꽃인가요? 그렇죠. 산에 피는 꽃입니다. 참고로 우리 친구들 중에 왜 시의 제목이 산유화예요?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한자로 산, 그리고 있을 유, 그리고 그렇죠. 벌써 한자를 잘 아는 친구들. 꽃화입니다. 그래서 산에 있다. 뭐가? 꽃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산수유 아니고요. 산에 꽃이 있다니까 이 시는 지금 산과 꽃을 중심 소재로 다루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방증하기라도 하듯이 지금 1년부터 산과 꽃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필기할 것이 조금 더 있는데요. 한번 차례대로 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읽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끊어 읽던가요?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를 한꺼번에 읽고요. 또 다시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이렇게 끊어 읽었습니다. 1, 2, 3, 1, 2, 3.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끊어 읽는 것을 우리가 조금 운율과 관련된 용어로 삼음보라고 합니다. 삼음보. 자, 잠깐 놓친 친구들 한번 다시 볼게요. 산에는 쉬고 꽃 피네, 쉬고 꽃이 피네, 꽃이 피네 이렇게 한꺼번에 읽잖아요. 그래서 3번 끊어 읽는다. 삼음보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갈이라는 시어인데요. 이 갈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다요. 봄, 여름, 가다. 갈, 봄, 여름 없이. 두 번째는요, 가을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줄여 쓰는 이유는 바로 한번 초성 퀴즈 가볼까요? 이응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 아까 학습 활동을 꼼꼼하게 훑어본 친구들, 운율이라는 말을 해주었어요. 가을을 줄였으면 똑바로 가을 읽는 것보다 갈 하면서 운율, 리듬감이 생긴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율격과 관련된 단어, 율격, 삼음보, 운율, 갈 이렇게 체크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 아까 종결음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게 말끝이라고 했어요. 우리 그럼 1년에서 반복되는 말끝은 무엇이죠? 네, 바로 네입니다. 그래서 우리 네에다가 얘가 바로 말의 끝, 즉 종결음이구나. 종결음이 내가 반복되고 있다 라고 적어줄게요. 반복. 네, 이렇게 반복이 되면요. 어떤 태도가 강해지냐면 물끄러미 바라보는 태도가 잘 전달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관조적 태도라고 합니다. 관조. 우리 관찰할 때 관이거든요. 네, 그러한 태도가 내를 반복할 때 드러난다는 거. 이 정도 알면 좋고요.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 이연.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그러면 우리 이연은 지금 산에 피는 꽃인데 어떻게 피어있다고요? 그렇죠.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꽃입니다. 아이고, 아주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피어있는 상태네요. 그래서 우리 꽃에다가 체크를 해주고 이 친구는 참 쓸쓸하고 외로운 존재구나. 외로운 존재라고 적어줍시다. 왜냐하면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3년으로 가볼게요.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새가 등장합니다.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그러면 우리 일단 3년 내용부터 정리해 볼게요. 어떤 대상이 새로 등장했다고요? 그렇죠. 새, 작은 새인데요. 산에서 지금 뭘 하고 있죠? 네,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우는 작은 새가 3년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때 새는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감정일까요? 울고 있으니까요. 슬픔, 외로움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왔는데 외로움이 가장 대표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존재가 바로 새다. 감정, 외로움, 새. 요것을 이입하였다.
감정이입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드라마 볼 때 그 인물의 상황에 굉장히 몰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인물의 감정에 공감하면서 이입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문학 작품에서도 드러난다는 거. 네, 그래서 3년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벌써 4연 마지막 연이 왔네요. 4연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눈치 빠른 친구들은 지금 이 4연이 우리 아까 본 연 중에 뭐와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무엇과 비슷한가요? 네, 바로 1년과 4년이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년과 4년이 비슷하다는 말을 대응이라는 말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수미상관구조라고 합니다. 꼭 똑같지는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얼추 비슷하면 수미상관구조가 충분히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어떤 친구들은 수미상관 단어가 너무 어려운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적는 건 안 적어도 되는데요. 뜻을 해설하자면 수는 머리, 미는 꼬리, 그리고 상은 서로 상자, 관은 관련 있다 할 때 뜻이거든요. 머리와 꼬리, 1년과 4년이 서로 관련 있는 구조다. 그것이 바로 1년과 4년의 수미상관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연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요. 4연은 산에 지는 꽃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네, 어떤가요? 우리 지금 순식간에 굉장히 알차게 필기를 했죠. 그래서 한번 다시 흐름에 따라 정리를 해보자면요. 사문보 중요하고요. 종결어미 내를 반복해서 관조적 태도, 그 다음에 특히 가을을 줄여 써서 운율을 형성했다는 거, 그리고 1년의 내용, 산에 피는 꽃, 그 다음에 2연, 꽃은 외로운 존재. 왜 외로우냐면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연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꽃. 3년은 새로운 대상, 새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존재라는 해석을 우리가 챙겨가면 좋습니다. 3년은 산에서 우는 작은 새. 그 다음에 4년은요, 우리 정말 중요한 수미상관 구조가 드러난다는 거. 그래서 대응이 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4년의 내용은 산에 지는 꽃.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기한 것을 가지고 학습 활동으로 힘차게 넘어가 볼게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읽어보고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를 찾아보니 무엇이 있었나요? 눈치 빠른 친구들 사문보로 끊어 읽는 거 얘기해 주었고요. 그렇죠. 또 종결어미 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으니 이것도 리듬의 형성에 기여를 하고요. 수미상관 구조도 일종의 반복이거든요. 머리와 꼬리, 1년과 4년이 비슷하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것도 해당이 되고요. 갈을 말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1년. 그리고 산에 이렇게 2번 반복이 되는 거를 짚어준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시상전개 정리입니다. 이건 정말 쉬워요. 우리 1년은 무슨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산에 피는 꽃.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2년은 그 피어있는데 혼자 저만치 피어있다는 거였고요. 3년은요. 산에서 우는 작은 새라는 새로운 대상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4년은요. 산에 지는 꽃. 피었으니 져야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면 거기서 세상이 멸망하나요? 아니죠. 꽃이 진 자리에서 다시 봄이 찾아오면 새로운 꽃이 피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연은 순환, 생성과 소멸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거예요. 그것을 김소월은 이 시의 수미상관 구조로 나타내려고 했던 겁니다. 자세히는 이따 밑에 문제에서 확인해 보고요.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반복되는 종결음이 어떤 것이었죠? 네, 네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태도는 그렇죠. 물끄러미 바라보는 관조적인 태도가 강해진다는 것이고요. 3번으로 넘어가면요. 한번 글을 읽어볼까요? 산유화에는 자연의 생성과 소멸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 시의 형식상 특징에 따라 자연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순환적 질서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이 오늘 배운 이 시의 형식적인 특징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수미, 상관, 구조. 몇 년과 몇 년이었죠? 네, 1년과 4년입니다. 그러면 자연의 생성은 1년 아니면 4년일까요? 그렇죠. 얘가 바로 생성, 꽃이 피는 거니까요. 4년은요? 네, 소멸입니다. 꽃이 지는 거니까요.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 질서를 수미상관 구조로 표현을 한 것이 이 김소월이다 라는 해설이었네요. 네, 반복, 순환 요거를 기억해 줄게요. 와, 벌써 순식간에 이만큼이나 했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힘내서 선운사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선운사에서라는 시는요, 사랑과 이별을 한번 떠올리면서 읽으면 더 감정이입이 잘 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선운사에서 여러분들도 혹시 최근에 헤어지거나 힘들게 짝사랑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한번 그 잊을 수 없는 마음을 상상하면서 읽어보세요.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임 한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멀리서 웃는 그대여, 산 넘어가는 그대여.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네, 시 아주 아름답죠. 지금 우리 시 속에 있는 화자는 어떤 상황인 것 같나요? 그렇죠. 헤어진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다가 선운사에서의 화자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상황이라고 적어줍시다. 그리고 정서는 바로 감정이거든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못 잊고 있으니까 그리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네요. 좋아요. 잊지 못하고 있어요. 이별한 사람을.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죠. 꽃은 금방 지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쉽게 꽃이 지는 것처럼 쉽게 헤어진 사람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잊는데 한참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잊지 못함 정도를 우리가 해설을 달아줍시다. 네, 두 번째로는 우리 첫 부분, 마지막 부분 바로 감이 오죠. 무슨 구조죠? 네, 수미상관 구조입니다. 그럼 이 시에도 수미상관 구조가 드러나나요? 그렇죠. 눈치 빠른 친구들.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지금 1년과 5년이 비슷하네요. 그래서 1년과 5년이 대응된다 라는 해설까지 적어줍시다. 그래서 우리 주제는요. 꽃이 피고 짐을 보면서 깨닫는
사랑의 선생님 하트로 적을게요. 시작. 그리고 이별의 속성입니다. 아이고, 조금 글씨가 잘려서 여기로 옮길게요. 꽃의 피고짐을 보면서 깨닫는 사랑의 시작과 이별의 속성입니다. 꽃이 피고 짐을. 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선운사에서는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것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보고 특히 중요한 거, 수미상관 구조라든지 관조적 태도도 처음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한 번씩 다시 형광펜으로 칠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충분히 넣어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